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D 겐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겐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또 겐을 구현하고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세팅을 먼저 진행을 다 한 상태인데요.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이전에 VA에서도 했었던 카우드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환경 세팅의 코드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파이토치 라이트닝은 그대로 인풋 다운로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카우드 데이터셋을 받아오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직접 zip 폴더를 여기에 올려서 사용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구글 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가 이미 카우드 데이터셋을 여기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G다운을 통해서 바로 다운받아 올 수 있게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에서만 가능한 그 커맨드고요. 만약에 다른 콜앱이 아닌 일반 서버에서 사용한다면 이전에 했던 대로 첨부된 카우드 zip 파일을 여기 있는 이 넘파일 zip을 올려서 다시 그냥 언집을 해서 사용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콜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직접 폴더를 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데이터를 가져오고 압축을 풀고 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도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지금 데이터가 다 준비되었고 이제 또다시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EDA도 계속 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 카우드 데이터셋은 좀 익숙합니다. 데이터 전 처리를 할 텐데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인풋 이미지 보시면 데이터 경로를 찾아서 넘파이 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텐서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경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128로 이미지를 좀 사이즈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통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이렇게 배경은 0이고 값은 이제 한 0.2와 0.4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겐을 이용할 거고 겐은 좀 학습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데이터가 1000개밖에 없다 보니까 학습이 좀 잘 안 되기도 해서 일단 이 뎁스 이미지를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 변경을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get 아이템에서 뎁스 이미지가 지금 불러오게 되는데 뎁스 맵이 불러오는데 이 밑에다가 뎁스 맵을 배경은 -1, 물체가 있는 곳은 1 이 이미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 어레이가 지금 넘파이니까 넘파이 함수에 wher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지금 기존 어레이의 0인 부분, 그러니까 배경인 부분은 -1로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1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로더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배경은 -1이고 이미지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오늘은 이렇게 전 처리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모델 부분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겐이라는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처럼 있는 내용들은 이론에서 좀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걔는 이제 생성 모델의 또 다른 유형인데요. 두 개의 신경망,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가 있고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겐의 핵심은 이 제너레이터와 판별자가 서로 개선시키면서 학습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가 더욱 사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우선 이 생성자는 무작위로 생성된 어떤 노이즈 혹은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데 이 레이턴트 랜덤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요. 이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터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이미지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는데요. 근데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서 더 진짜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판별자는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인지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이미지들을 판별을 잘 할수록 제너레이터는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더 사실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성자와 판별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학습을 통해서 생성자는 더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판별자는 이를 더 정확히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각각의 모델을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지금 노이즈 디멘전, 그러니까 여기서 Z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몇으로 하고 아웃풋으로 하는 이미지의 쉐이프가 몇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으로 받는 이 이미지들의 쉐이프를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디멘전은 이번 시간에는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미지 쉐이프는 저희가 지금 사용할 게 채널이 1이고 높이랑 가로가 12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두 스트럭처가 입력과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에서 Z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이 Z는 말 그대로 랜덤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토치에 랜덤 메서드를 이용해서 Z를 정의할 건데요. 배치 사이즈와 디멘전의 크기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서 저희가 노이즈 디멘전을 100으로 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는 적당히 4로 주고 노이즈 디멘전을 위에서 정의한 노이즈 딤스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밑에는 오류가 안 나도록 잠깐 커맨드 아웃 하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노이즈 쉐이프가 지금 4,100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 Z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스를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면 Z를 입력으로 받으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론 4, 왜냐면 배치 사이즈만큼 들어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1,128, 128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 원하는 대로 제너레이터가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다시 그림을 보면 아무튼 128, 128 이런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0 또는 1이라는 그냥 스칼라 값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스가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건 배치 사이즈 크기, 그 다음에 그냥 스칼라 하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까지 확인을 해보면 4,1이라는 값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 두 개를 엮어서 최종 파이토치 라이트닝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걔네 정의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과 달리 모델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으로 이렇게 모델을 구성했을 때 이전과 달리 조금 손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이니셜을 먼저 할 건데요. 여기서는 생성자를 모델을 정의합니다. 이 생성자는 이미 우리가 바깥에서 제너레이터를 정의를 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판별자도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에 학습을 쭉 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노이즈의 Z죠. 그 Z의 디멘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생성자 안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자의 자로부터 Z의 디멘전 설정 값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 있는데 오토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수동 최적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트레인 단계에서 트레이닝 스텝에서 그냥 포워드만 정의를 해주고 로스 값만 바로 리턴을 하면은 바로 최적화가 되면서 학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폴스를 해주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학습되지 않고
수동으로 학습이나 최적화를 진행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래에서 이 트레이닝 스텝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워드 부분은 사실 이제 위에서 수동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너레이터를 통과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까지 통과하고 이런 부분을 굳이 쓰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포워드를 통해서 얻게 될 이미지만 이미지만 정의해주면 돼서 그냥 포워드 부분에서는 잠재 공간 벡터를 통해 이미지 생성하는 것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생성자의 로스를 할 텐데요. 생성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림을 볼게요. 네. 생성자는 뭘 해야 되냐면 본인이 만들어낸 이 이미지 페이크 프레드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페이크 이미지가 있으면 페이크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1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제너레이터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도록 로스를 정의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크 프레드란 선별자가 페이크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판단한 결과가 페이크 프레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트 로스는 뭐가 되냐면 저는 f.binary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페이크 프레드가 모두 1 리얼 라벨입니다. 1이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로스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페이크 프레드는 판별자가 페이크 이미지를 입력받았죠? 근데 이 로스가 최소가 되려면 이 페이크 프레드의 값이 다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1이라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다 라고 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결국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이미지들을 보고 이건 진짜다, 1이다 라고 말하길 희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once like는 1이란 값을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판별자가 판단한 결과가 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터 로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여기서 리얼 프레드랑 페이크 프레드를 다시 정의하면 페이크 프레드는 똑같죠? 판별자가 페이크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판단한 결과고요. 리얼 프레드는 판별자가 리얼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판별자 입장에서는 리얼 프레드는 1로 예측을 해야 하고요. 판별자 입장에서 또 페이크 프레드는 0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판별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죠. 그럼 또 이 내용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쓰면 되는데요. 똑같이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씁니다. 자, 그러면 리얼 로스는 리얼 프레드를 입력받아서 몇으로? 1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똑같이 토치점 원스 라이크 리얼 프레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면에 페이크 로스는요? 같이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요. 이번에 페이크 프레드가 들어가고 0으로 예측을 해야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톨치점 원스가 아니고 제로스 라이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도 정의가 되었습니다. 위에 한 번 더 제너레이터 로스는 어때요? 판별자가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입장이고요. 이 아래 두 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각각 정의를 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로스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로스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컨피규어 옵티마이저스를 보시면 이전 시간과 같이 이렇게 야담으로 정의하고 코사인 어닐링 그 스케줄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생성자의 옵티마이저고요. 옵티마이저고 아래는 판별자의 옵티마이저입니다. 각각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따로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스케줄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제 위에는 다 정의가 되었고 트레이닝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치에서 리얼 이미지를 추출하는 거고요. 자, 배치 사이즈가 이미 정의되어 있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한번 테스트했던 것처럼 랜덤 노이즈를 레이턴트 부터 Z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옵티마이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토매틱 옵티마이제이션은 false를 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처 옵티마이저스에서 이렇게 두 개의 옵티마이저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는 생성자, 하나는 판별자의 옵티마이저고요. 이제 차례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는 생성자를 학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성자를 평가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반대로 판별자만 훈련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별자
옵티마이저만 기울기를 초기화하고요. 이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라이트닝 모듈을 쓰면서 처음 보셨을 건데, 원래 라이트닝 모듈을 안 쓴다면 이거는 기본으로 원래 매번마다 작성을 해줬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라이트닝 모듈을 이전까지 썼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백워드나 스텝 같은 게 생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동으로 옵티마이저가 진행하는 거를 풀스로 했기 때문에 직접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진짜 이미지를 넣어서 대의 예측 판별 결과, 판독 결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짜 이미지, 그러니까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죠. 를 넣었을 때 판독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위에서 저희가 정의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로스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판별자의 손실함수 손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백워드랑 스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동 옵티마이저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역전파를 통해 기울기 계산을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판별자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보통 웨이트라고 하죠. 가중치나 바이어스 같은 것들을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판별자를 훈련을 하는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 제너레이터, 생성자를 훈련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훈련할 때는 판별자를 훈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자를 평가 모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만 훈련 모드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의 옵티마이저를 기울기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똑같이 이제 생성자를 훈련할 건데요.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페이크 이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를 판별자에게 입력으로 주고 판독 결과를 얻는다. 그쵸? 이 판독 결과. 그래서 제너레이터 로스는 뭐냐면 이 판독 결과가 다 0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짜 이미지인데 1이라고 하길 바라죠? 그게 이미 저희가 제너레이터 로스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의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로그를 기록하죠. 그리고 역전파를 통해 기울기 계산을 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생성자의 매개 변수 업데이트를 합니다. 생성자의 기울기 계산, 여기는 판별자의 기울기 계산. 그래서 토탈 로스는
그냥 더하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인 스텝을 다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전과 달리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라이트닝 모듈을 안 쓰면 항상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줘야 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면 끝날 때마다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평가를 해서 시각화를 할 건데 이렇게 보면 Z를 임시로 랜덤하게 정의를 하고 이거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바로 샘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샘플들을 바로바로 시각화하면서 에폭이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fit 함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좀 정리를 하면 체크 포인트만 있고 트레이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거의 비슷하고요.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저희가 항상 그 가장 모니터를 하면서 로스를 모니터하면서 가장 좋은 로스, 낮은 로스를 저장을 했는데요. 겐 같은 경우는 로스가 계속 뭐 내려가는 거를 좀 정의하는 게 애매한 게 학습이 진행되면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고 또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고 하면서 그 토탈 로스를 이렇게 계산해도 좀 가장 그 토탈 로스 기준으로 정의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가면서 학습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제너레이터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시각화를 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뽑는 게 사실 좋고요. 보통은 그냥 가장 마지막 에포크, 그렇죠? 마지막 에포크 모델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 경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최고 상태일 때만 저장을 하는데 지금 토탈 로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로스 말고 그냥 세이브 라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에포크의 모델을 저장하도록 지금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학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니셜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에 겟 로더 해서 에포크가 100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타가 있는데 오타를 한번 고칠게요. 지로스 라이크를 제로스 라이크 네, 이제 학습이 되고요. 제가 100번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잠깐 오타가 또 하나 났는데 OS가 없다고 하죠. 제가 여기에 빠뜨린 것 같아요. 여기 인풋 OS까지 하고 네, 지금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100번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학습이 다 되면 추론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에포크 100번 했을 때 다 돌아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이 안에 체크 포인트와 그다음에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에 테스트에 라스트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고요. 제너레이터와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정의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왔고 샘플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먼저 랜덤한 잠재 공간 벡터를 생성하는데 토치의 랜덤을 이용해서 16개의 어떤 벡터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Z의 이 디멘전은 모델의 노이즈 디멘전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만든 이 겐이라는 모델에 이렇게 노이즈 디멘전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Z를 구성하고요.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노그래드를 이용해서 하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정의합니다. 여기는 모델에 바로 넣어줘도 되고요. 한번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가 쉐이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어떤 랜덤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쇼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조금 보다시피 이미지의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겐의 장단점을 말하면 사실 겐이 이제 이거는 정말 기본 베이직 겐을 한 거고요. 겐도 좀 여러 가지 또 고성능의 논문이 나와서 좀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훈련이 어려워요. 왜냐면 생성자랑 판별자의 균형을 맞추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초기 값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 B1이나 B2 이니셜 초기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해줬는데요. 이 값들은 옵티마이저 아담을 사용할 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했는데 이런 값들이 따라서 좀 성능에 꽤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가 부족. 1000개죠? 이 1000개의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고 보통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그멘테이션을 좀 더 한다던가 예제 데이터 앤리스트나 세션 앤리스트 아니면 C라는 이제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을 추천합니다. 개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훈련 에폭 수도 더 몇만 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만 개 데이터에 좀 더 에포크 수를 이상으로 훈련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데이터가 생성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난주에 했던 VA, 이번에 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디퓨전을 이용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실습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